자, 채널을 새로 만드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아이콘을, 그러니까 본인 로그인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채널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채널 만들기를 하시면 채널을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 만들기를 클릭. 그러고 나서 채널 이름을 여기다 제작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숙제로 어떤 채널을 이름을 정해 올 건지, 그러니까 채널의 이름을 한번 정해 오세요 라는 숙제를 드렸었는데요. 그 채널 이름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채널의 이름은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우리가 채널을 만들 때는요. 채널 이름을 만들 때 이름에다가 이 채널이 무엇을 뜻하는 채널인지 좀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설명을 같이 달아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채널에 컨텐츠들이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다 하면은 이 채널 이름을 다시 지우는 쪽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채널의 이름을 좀 우리가 어떤 채널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적으시라는 이유가요. 우리가 채널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가끔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채널에 이제 상품이라기보다 컨텐츠를 이제 올리실 때요. 잠깐만요. 채널 이름 설정하시고 체크하신 후에 만들기. 그러면은 채널이 만들어져서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창과 좀 비슷하죠? 창이 뜬 것을 볼 수 있고, 이따가 채널 맞춤 설정을 해서 여기에다 이제 프로필이랑 채널 아트 이미지를 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유튜브 스튜디오 창으로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계속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채널 맞춤 설정 창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일단 채널을 만들었다면 채널 맞춤 설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레이아웃 부분에서는 주목받는 동영상이나 추천 섹션을 넣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영상이 있어야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만 좀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내 채널에 찾아왔을 때 구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독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게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라 보시면 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채널에서 보면은 잠깐 계정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채널에서 제 채널을 딱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동영상이 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내 동영상 올린 것들 중에 내 컨텐츠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갖는 컨텐츠, 그러니까 약간 미끼가 되는 동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채널에 있는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바로 보고 여기가 좀 괜찮겠다 하면은 구독을 하겠죠. 그런 영상을 넣는 게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제가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는 아직 구독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표시가 되는 채널 미리 보기를 공유하는 거고,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의 경우는 이건 이제 구독자 대상이잖아요. 내가 구독자가 보았으면 하는 추천할 동영상을 강조 표시하는 게 재방문 구독자 대상 동영상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독자가 이 동영상을 이미 시청을 했다면 그 동영상은 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구독자가 아직 이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채널을 들어가면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천 섹션으로는 쇼츠랑 업로드라는 게 보일 텐데요. 쇼츠라는 건 무엇이냐면 유튜브가 다른 이제 인스타그램의 뭐 릴스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보통 세로 방향에 짧은 동영상을 올려서 띄울 수 있는 게 쇼츠라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쇼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다면 이 부분에 그 업로드가 돼서 섹션이 표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쇼츠 같은 경우는 일단 핸드폰을 우리가 세로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세로 방향의 동영상 플랫폼을 짧게 찍었을 때 쇼츠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딱히 검색해서 보지 않더라도 밑에 보면 쇼츠 추천 동영상이 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넣은 것과 좀 다른 점이라면, 일반 동영상은 내가 빨리 감기라든지, 그러니까 빨리 뭐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뛰어넘기라든지 이런 게 되지만, 쇼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이나 뛰어넘기 같은 게 안 돼요. 그 내용만 다 쭉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영상에 방문객 수, 그러니까 내 채널의 일종의 방문객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시청을 할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조회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증가시킬 때 쇼츠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바일에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쇼츠 영상을 보시다가 계속 옆으로 그냥 넘어가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쇼츠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 채널을 좀 빨리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쇼츠 영상도 찍어서 올려주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레이아웃 부분은 일단 요 정도 얘기하고요. 브랜딩으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브랜딩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진과 배너 이미지, 동영상 워터마크를 넣도록 나와요. 자, 여기서 사진이라는 거는요, 우리 요 프로필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채널의 어떤 대표 사진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른 채널의 어떤 콘텐츠를 보고 댓글을 남길 때도 내 채널에 있는 요 프로필 사진과 그리고 내 그 채널 그 명아가 적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뜨게 되니까 만약에 관련된 어떤 채널에 내가 댓글을 남기거나 답글을 남길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간단히 말하면 내 채널의 구독자들한테도 이 채널에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필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는 일단은 1:1.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 98에 98 픽셀 이상이라 적혀 있지만 크기는 크게 상관없지만 1:1 사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꼭 98에 98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사진을 이제 업로드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우리 미리 캔버스 들어갔었죠. 그러면 일단 미리 캔버스를 하나 더 열어서 여기다 이제 제작해서 넣는 걸 해볼게요. 자, 밑에 인터넷 창을 하나 다시 열을 건데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그냥 창이 열리거나 닫혀지기만 할 거예요. 혹시 이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보이세요? 이 플러스는 새 탭이라 해서 인터넷에서 새 창을 열어주는 게 새 탭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탭이 하나 뜨면서 인터넷 창이 열립니다. 여기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셔서 일단 로그인을 할 건데요. 저는 제 자리에 로그인 유지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반갑습니다 해서 제 이름이 뜨는 거고,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처음 들어가신 분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잠깐 로그아웃해서 보여드리면 처음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그인 하기를 눌러서 기존에 이제 로그인 하신 분은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처음이라서 로그인을 새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은 5초 회원 가입을 눌러보시면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로도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밑에 우리 구글 계정으로 바로 가입하면 편하겠죠? 구글 계정을 눌러서 가입을 절차 진행해 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가입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로그인하기를 누르고 구글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요. 그러고 만약에 이게 내 PC다 라고 한다면 로그인 유지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다시 로그인을 안 해도 돼서 좀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창을 들어왔고요. 여기 내 디자인에 뜬 거는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여기 내 디자인에 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참고로 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디자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는요, 우리가 유튜브 팟빵에 있는 채널 아트 썸네일 요거는 사이즈가 안 맞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채널 로고라고 있죠. 유튜브 팟빵의 썸네일 채널 아트 채널 로고 중에 이 채널 로고를 일단 선택하시면 1:1 정사각형짜리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채널 로고로 넣을 수 있는 정사각형 창이 열렸고요. 옆에는 로고 프로필로 쓰실 수 있을 법한 템플릿들이 찾아져서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채널 이름을 설정했잖아요. 그 이름과 조금 컨셉이 좀 비슷한 채널 그림을 찾아서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 내가 원하는 컨셉이 없다면 요소에서 직접 찾아서 꾸미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이라고 검색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주택 이미지들이 보이고 이런 이미지를 선택해서 색상은 내가 보통 파란색을 좋아한다. 파란색 계열로 하겠다면 파란색. 그러고 여기다 글씨를 적으려면 텍스트를 눌러서 뭐 제목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만들어도요. 금방 만들어요. 네. 어차피 로고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체도 여기서 고르는데 너무 가벼운 글씨체 말고 보기 좋은 글씨체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제작하시면 끝나요. 그쵸? 제가 만든 채널은 LAIT 쉬운 상식이니까 이렇게 적지 않을 거고 아까 템플릿에서 보면은 마땅한 게 있으면 그 템플릿을 그냥 고치면 돼요. 필요 없는 구성 요소는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되고요. IT 느낌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볼게요. 컴퓨터를 좀 볼까요? 이런 거를 넣어도 좋겠네요. 얘를 앞으로 꺼내고 싶다. 그럴 때는 순서를 앞으로로 골라주시면 글씨를 이렇게 앞으로 다시 꺼내오는 것도 가능하죠. 자, 디자인은 너무 복잡하게 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만든 거는 굉장히 조그만해져요. 여기에 일단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일 크게 보이는 영역일 거고
제일 작게는 댓글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붙는 그 아이콘이 요거라서 여기는 너무 복잡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채널의 성격이 드러나게 예쁘게 잘 꾸며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회사 로고가 있다면 해당 로고를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다 되셨다면은 이거를 이름을 일단 알아보기 쉽게 그냥 프로필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PNG 파일로 받으셔도 되고 JPG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빠른 다운로드 하셔도 돼요. 빠른 다운로드. 그러면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질 거고요. 그걸 요 맞춤 설정에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프로필 사진. 그래서 요 동그라미 안에 잘 예쁘게 내가 원하는 사항이 들어갔다면 완료. 이렇게 하시면 예쁘게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 또한 바꾸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제작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다시 파일에 가셔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팟빵에 있는 채널 아트를 눌러주시면 이번엔 넓은 창이 하나 이렇게 떴을 겁니다. 자, 여기 각각 채널 아트 디자인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내용을 바꾸거나 해서 모양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를 넣어보고 글씨도 마음에 드는 글씨로 글씨체를 바꾸시면 되겠죠. AM은 안 닿을 거니까 지우고, 요것도 첫자는 지우고, 그러고 요소에 가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 관련 요소를 넣겠다면 컴퓨터를 치면은 관련 요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채널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모양이 있으면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 얘보다는 아까 넣었던 얘가 더 마음에 드네요. 요게 더 마음에 드네. 저는 노란색보다는 색깔을 좀 바꿀 거라서 파란색 계열로 바꿀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아마 이 채널 아트는 몇 번 넣어보시고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목은 채널 아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고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채널 맞춤 설정에 업로드, 채널 아트를 선택해서 완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고 마음에 들면 변경 누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면 이제 게시해 보시면 됩니다. 게시를 눌러보시면 내가 채널 아트 넣은 게 어떻게 뜨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채널 보기 가볼게요. 아직 설정되기 전에 눌렀나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좀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 책이 좀 필요 없다 라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럼 다시 채널 아트에서 수정을 합니다. 위치를 맞추고 책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보니까 LED TV가 너무 위쪽에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더 크게 늘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다시 다운로드를 받고 다시금 채널 맞춤에서 바꿔봅니다. 마음에 들면 완료하시고요. 다시 게시. 채널 보기를 가서 보시면 바뀌어있는 채널의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꾸니까 적당하다 하면은 이대로 두게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채널 아트 이미지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채널 맞춤 설정에 브랜딩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업로드에는 제가 구독 버튼 하나 넣으세요 라고 했을 건데요. 구독 버튼을 만들 땐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시면 디자인 사이즈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채널 로고로 해서 만드시면 되시고, 이게 구독 버튼으로 넣든 아니면 내 그냥 개인 채널로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채널 아이콘을 넣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에다가 저는 요소에서 구독이라는 걸 골랐고, 그럼 구독이라는 버튼들이 있으니까 해당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만 단독으로 쓸 수는 없다 보니 여기다 텍스트를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제목 텍스트로 LIT 상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적거나 아마 알아보기 쉽게 좀 디자인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다운을 받아서 가볍게 넣어보자면,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면 내 PC에 다운로드 폴더로 받아지게 되고, 채널창에 업로드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마 여기까지 넣으셨을 거예요. 이때 지금 동영상의 표시 시간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동영상을 넣었을 때 동영상 끝에 잠깐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맞춤 시작 시간을 설정해서 몇 시간 있다가 몇 분 있다가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저는 전체가 낫다고 보여요. 그래서 전체 동영상으로 체크를 한 채 게시를 하시면 되시고요. 아마 아까 여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정보로 가보시면은 채널의 이름과 설명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 이름을 수정할 때도 여기 들어가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설명에는 이 채널을 설명하는 문구를 적으시면 돼요. 쉬운 IT 상식을 전달하는 엘리TV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관부. 자,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보죠. 있는 표시로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채널에서 이게 이제 채널의 매표준 주소인데요. 좀 길어요, 원래. 나중에 이제 채널이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잡히고 했을 때는 채널 이 URL도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짧게 만드실 수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을라나?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맞춤 URL로 이 뒤에 이제 짧게 쉽게 URL 주소를 바꾸고 싶을 때는
해당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구독자 수 100명 이상이고 채널 개설 후 최소 30일 경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까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 넣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맞춤 URL을 내가 맘대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이 이렇게 보면 뭐 UC, DK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예를 들어 뭐 친절한 수정쌤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채널 URL을 만들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링크라는 건 무엇이냐면 시청자와 공유할 사이트에 링크를 추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채널에 들어온 사람이 내 블로그도 구경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링크 추가를 해서 링크 제목에 엘리TV 블로그 뭐 LIT 블로그 해서 여기다가 블로그 URL을 집어넣으면은 각각 그 공유할 사이트에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시니까 그냥 뭐 네이버 주소 같은 걸 넣어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로그인이 안 돼 있었네요. 일단은 이렇게 블로그 주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복사해서 요 위치에다가 아까 요 채널 맞춤 설정의 URL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링크는 여러 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한 만큼 추가하시면 되시겠는데 아직은 연결할 게 없다 하면 비워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배너 위 링크라는 거는 몇 개 링크가 앞에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5개 링크면 아마 충분할 것 같고, 자, 연락처 정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면은 채널 정보 섹션에 표시가 돼서 만약에 시청자들이 문의사항이 있을 때 이메일로 문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다 적었다면 게시를 눌러볼게요. 변경사항이 게시가 됐고 채널로 이동해 보시면요. 제가 블로그로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LIT 블로그라고 이렇게 나오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채널에 맞는 블로그를 연결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 채널로 연결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정보는 여기 정보란에 들어있는데 아까 적었던 설명이나 링크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세팅하는 거를 지금 해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잘 되신 분들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 부분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설명한 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은 요 챕터 9번까지는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챕터 10번에 있는 PC에서 내 채널에 동영상 올리기 요거 이제 진행할게요. 자, 내 핸드폰에 샌드 애니어를 들어가셔서 지금은 동영상을 옮길 거기 때문에 메뉴는 비디오로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찍었던 비디오들이 보이겠죠? 해당 비디오, 내가 원하는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보면은 보내기가 떠요.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어떤 난수 코드가 뜨게 되죠. 요거를 우리 컴퓨터에 샌드 애니어 저번에 설치했던 프로그램을 여시고 여기 키 입력 있죠? 받기의 키 입력에다가 이 번호를 적으면 돼요. 그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내 핸드폰에 있는 아까 선택한 동영상이 이제 PC로 옮겨질 때 어디로 옮길 거야? 라고 묻는 창이 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다운로드 폴더가 기본 폴더인데 만약 폴더를 고치시고자 한다면 여기 요 폴더 모양을 눌러서 원하는 폴더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저번에 만들어 놨던
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내가 만들었던 폴더가 있다면 해당 폴더를 골라놓고 폴더 선택을 누르면 거기 받아지겠죠? 자, 받을 때는 여기 밑에 보면은 화살표 모양 그려져 있는 게 다운로드 버튼이에요. 요걸 누르면 이제 PC로 받아지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 이제 인터넷 상의 속도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되기도 하고 느리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한번 옮겨 보는데 지금 이게 다 옮겨지면 이제 PC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지는 속도가 이쪽에 보이죠? 조금 기다렸다가 받아지거든 그걸 이제 올려볼게요. 자, 전송 완료가 다 떴다면 이제 내가 저장했었던 게 아까 동영상 제작 폴더니까 여길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다운받아져 있는 동영상 하나가 보이겠죠? 자, 이렇게 일단 동영상이 다운받아졌다면 그거를 이제 올려볼 거예요. 지금 동영상 다 다운받아졌는지를 제가 한 번씩 돌아다니고 아직 덜 받아졌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올리는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에다 올려볼 거니까 다시 유튜브를 열게요.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좀 창 좀 닫으려고요. 자, 여기서 내가 잠깐 F5번 눌러 새로 고침 좀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요 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만들기. 자, 채널 아이콘 옆에 있는 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영상 업로드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는요,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업로드 하겠다라는 거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은 내가 실시간으로 왜 채팅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걸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이제 업로드할 영상을 골라야 되겠죠? 자, 파일 선택을 눌러서 업로드할 영상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운받으신 경로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 다운받은 경로가 동영상 제작에 아까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았던 동영상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동영상이 이렇게 바로 받아지겠죠? 자, 몇 프로 업로드 중 이렇게 밑에 뜰 테고요. 제목과 설명을 적는 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과 설명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자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채널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튜브에다가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아마 유튜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다육이 분갈이라든지 뭔가의 어떤 정보를 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친 키워드와 같은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제목만이 아니라 설명에 들어있는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제목과 설명은 일단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음표 부분에 올려놓으시면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목에다가는 동영상 올리기 연습 정도로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리고 설명 부분에도 가볍게 한번 적어볼게요. 동영상 올리기 연습 중입니다. 설명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요. 일단은 제목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 키워드가 설명 부분에도 가급적이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은 가급적이면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아요. 일단 5천자까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블로그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블로그를 여기다가 더 띄워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블로그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의 경우겠지만요. 블로그 주소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창에서 플러스 누르고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면은 블로그의 주소를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네이버 주소를 넣어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뜨는지 이따가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의 어느 위치에 딱 시간 태그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명에서 딱 그 부분을 보면은 딱 그 부분이 보여지게끔 넣고 싶다 하면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적는 거예요. 뭐 10초 위치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은 10초 위치를 딱 넘어가는 그런 책갈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해시태그를 적을 땐 샵을 적고 해시태그를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해시태그는 띄어쓰기를 하시면 해시태그가 분리가 돼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데까지가 해시태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 적으실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굳이 띄어야 된다면 언더바가 있어요. 빼기 기호를 쉬프트 누르면서 찍으면 언더바로 이렇게 적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뜨는지 한 번씩 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적어 보았고요. 자, 미리 보기 이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영상의 내용을 알려주는 사진을 선택하거나 업로드하는 이미지를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직은 이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인증이 좀 덜 됐기 때문인데요. 이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옆에 물음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썸네일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화면이 떠서 잠시 확인만 잠깐 할게요. 여기 눌러도 되겠다.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럼 동영상 썸네일 추가라는 창이 뜰 텐데 여기 보시면요. 계정 인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아직은 우리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채널에 대한 인증을 안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릴 수는 있지만 채널 인증을 안 했을 때 동영상에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고요. 또 15분 내의 영상에 대해서만 올릴 수가 있어요. 즉 긴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정 인증을 한번 거치게 되면요. 그때 뭐 2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든 그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널 맞춤 이미지를 넣어서 예쁘게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정 인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계정 인증을 한번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화 인증이라는 창이 뜰 테고 여기서는 그냥 문자로 받는 게 편하죠? 문자 메시지로 받기 그리고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쭉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코드 받기를 누르시면 채널 인증이 뜰 겁니다. 이 전화 문자는요, 1년에 2번 문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뜨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문자 인증을 받으면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을 할 거예요. 구개발신으로 오는데 유튜브 인증 코드는 해서 나오는 코드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하고 제출을 누르시면 전화번호가 확인됨 라고 이렇게 인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화인증창 아까 탭으로 뜬 거는 닫으시면 돼요. 요것도 닫아도 되겠네요. 지금은 바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어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영상 올리는 것들에서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어볼 거라 미리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제목하고 설명,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한번 적어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미리 보기 이미지에서 아까 자세히 보기 눌러서 인증까지 거쳐주신 후에 재생 목록서부터 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이 재생 목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폴더라는 단위를 알고 계시죠? 파일과 폴더는 아마 기본적으로 컴퓨터 다루실 때 알고 계신 단위일 텐데요. 파일이라는 거는 뭐 문서든 동영상이든 각각의 하나하나의 파일들이 다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폴더는 뭐냐면 파일을 종류별로 보관을 해놓는 일종의 저장 장소, 앱, 바구니, 박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폴더죠. 재생 목록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채널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릴 때요. 물론 전문성을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만약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시겠지만 부동산 중에서도 내가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내용, 정보를 담고 싶다면 주택이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을 테고, 아니면 뭐 경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넣고 싶다면은 경매라는 어떤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용들을 넣겠죠. 일종의 구분을 하는 카테고리 역할하는 게 바로 재생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을 눌러보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재생 목록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재생 목록을 적으면 돼요. 저는 그냥 연습용이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그리고 재생 목록의 공개 상태는 내가 공개를 하면 전체 공개, 비공개의 경우는 URL을 누른 사람들, URL을 우리가 전달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거, 검색에서 안 찾아지는 게 일부 공개고요. 비공개는 나만 보는 게 이제 비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시고요. 비공개로 하실 거면 뭐 비공개로 해서 보시면 본인만 볼 수 있겠죠. 뭐 이 다음 거부터 이제 만들 때 공개해서 올리신다면 비공개로 해놓고 재생 목록 선택하시고 완료하시면 해당 재생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청자층이라는 게 보일 텐데요. 이게 왜 들어갔냐면 유튜브가요 재작년쯤이었나요? 그 아동 컨텐츠들, 그러니까 아동 TV 내용들에 대해서 제약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동 TV 내용에는 광고가 붙지 못하게 막아버렸는데요. 옛날에 그 전에 언젠가 이슈가 됐었던 게 보람TV라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꼭 여기만이 아니지만 이 꼬맹이 유튜버가요. 구독자가 사실 되게 많았고 그리고 브이로그로 이렇게 꼬맹이 어떤 일상 노는 것들을 올려있는데 이걸 보는 그 구독자층이 되게 많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뭐 강남에 뭐 빌딩을 샀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한동안은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상품들을 협찬을 받잖아요. 그 협찬을 받아서 이제 광고를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개를 먹는데 한 컨텐츠에 뭐 예를 들어 몇십만 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싫어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린이 유튜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애기들이 계속 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찍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 보람튜브 같은 데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뭐 자고 있는 아빠의 지갑을 훔쳐서 거기서 돈을 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달리는 차에다가 끈으로 자동차 그 장난감 이제 묶어가지고 그렇게 달리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런 영상들을 찍게 되더래요. 왜냐면 컨텐츠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려면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런 아동용 컨텐츠에다가 광고를 넣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가 능력이 이제 생길 광고가 거예요. 들어가지 왔어. 않고 뭐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좀 많이 줄기는 했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한 게 시청자층의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동용 콘텐츠에서는 개인 맞춤 광고나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아동용으로 설정한 동영상은 다른 아동용 동영상과 함께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내가 원하는 개인 맞춤 광고나 알림을 못 넣게 막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동용 영상에서는 조금은 타격은 있었겠죠. 어찌됐건 이제 아동용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애들이 보는 영상이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내 영상은 애들이 보는 영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령 제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성인 동영상들 있어요. 보면 19세 이상만 봐야 되는 좀 그런 영상이다라고 했을 때 연령 제한을 걸 거냐 이런 내용인데 물론 연령 제한이 걸리게 되면 이제 광고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웬만하면은 수위를 19세 이상으로 올리지는 않죠. 자, 어찌됐건 간에 제한하지 않습니다가 기본이 되겠고요. 자세히 보기로 내려가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유료 프로모션.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유튜브를 내가 좀 잘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였을 때 이 컨텐츠에서 뭘 좀 선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돈을 받고 이제 광고를 한다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표시 안 하면 뒷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자로부터 어떤 형태든 동영상을 만드는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료 프로모션을 눌러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이쪽에 이제 유료 프로모션으로 받은 거다라는 게 표시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자동 챕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 챕터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부에다가 제가 몇 시 몇 분에 뭐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게 일종의 챕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를 안 넣은 경우라면 안 떠 있을 거예요. 자, 태그. 태그는 동영상의 컨텐츠에 일반적으로 맞춤법이 틀리는 단어가 있을 때 좀 유용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해시태그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해서 설명 부분에 우리가 해시태그를 제가 이 두 가지 정도를 넣어 보았는데요. 설명글에다 넣는 이 해시태그의 경우는 제목 부분에 3개 정도가 앞에 표시가 돼요. 물론 많이 넣는다고 다 표시되는 건 아니고 3개 정도가 앞에 해시태그 표시로 표시가 되더라 라는 거고 요 밑에 보시면은 아까 요 태그라는 부분에는요 집어넣어도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HP 프린터 초기화 시키는 거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를 집어넣었을 때요. 엔터 치고 계속 적으면 태그를 총 500자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500개가 아니고 500자요. 어찌됐건 간에 넣어 놓으면은 일반인들이 보는 데는 태그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검색 엔진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검색 알고리즘에서 검색할 때 좀 더 걸려지는 사항은 될 수 있겠죠. 태그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시태그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노출되냐 마냐 정도의 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 및 자막 면책 인증서 여기서는 동영상 언어를 선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국어를 고르겠다라고 한다면
한국어로 나중에 이제 번역이 돼서 보인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 날짜 및 위치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걸 컨텐츠를 녹화한 날짜가 언젠지를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표시를 안 하면 유튜브 컨텐츠가 올라갔을 때 동영상을 언제 녹화했는지가 뜨지 않는 거고요. 표시를 하면 언제 녹화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녹화 날짜 및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가 검색을 찾을 때 이 녹화 날짜를 넣어놓으면 며칠 안에 동영상을 찾겠다 이런 부분에도 쉽게 뜨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센스 유형은요, 보통은 표준 유튜브 라이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퍼가기 허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내 동영상을 퍼갈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퍼가도록 두는 편입니다. 왜냐면요, 내 영상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유용하다고 자기 블로그에 퍼가게 된다면은 내 영상이 그 사람 블로그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일단 내 유튜브에 띄워놨던 전체 동영상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누가 퍼가든 어디서 보이든 내 어떤 브랜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비공개 동영상이다 또는 뭐 일부 허용한 동영상이다 그런 경우는 남들이 퍼가서 유튜브 블로그에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럴 때 이걸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체크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독 피드에 게시하고 구독자에게 알림 전송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구독자들이 내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동영상을 올렸구나 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나마 내가 올린 영상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마땅하게 없어서 저는 일단은 요거는 인물 블로그 쪽으로 그냥 넣을게요. 자, 댓글 및 평가. 요거는 이제 댓글이 기본적으로는 보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 표시가 될 때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부 정보를 좀 설명을 했고요. 그 옆에 동영상 요소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요소에서는 자막 추가와 최종 화면 추가, 카드 추가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자막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동영상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동영상이 그러니까 깔끔하게 내가 번역해서 동영상에 자막을 넣겠다라고 할 땐 자막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종 화면 추가라는 건 뭐냐면 영상이 끝날 때 보통 보면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게 창이 뜨잖아요. 그게 최종 화면 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끝날 때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는 게 최종 화면 추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카드 추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동영상 재생 중에 관련된 콘텐츠를 홍보하는 게 카드 추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 그 프린터 초기화하는 걸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프린터가 문제 났을 때 뭐 해결하는 방법을 찍은 게 있다면 그 프린터 초기화에 대한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중간에 카드 형식으로 박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용을 보다가 카드에 있는 내용을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카드 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도 해볼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개 상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공개 상태란 저장 또는 게시 부분에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가 있는데요. 아까 비공개 게시판으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공개로 맞추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공개하실 분들은 공개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비공개에서 이제 선택한 사람만 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이메일 주소를 딱 적으면 그 사람만 비공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일부 공개는 어떤 거냐면 동영상이 올려지긴 올려지되 유튜브에서는 검색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동영상에 URL이 있죠. 그걸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때 그 URL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일부 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해서는 안 되고 유튜브에 올리되 링크를 따라서 들어온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공개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내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누구나 내 동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되는 게 공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올릴 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올려지게 예약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뭐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올린다 라고 한다면 내가 올릴 때 지금 오늘은 아직 수요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수요일로 맞춰서 오후 3시로 맞춰놓고 올려놓게 되면은 그 시간대 딱 게시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은 저장 또는 게시로 했고요. 저는 비공개로 일단은 해서 올려볼게요. 자, 설정 다 하셨으면 저장을 누르면 얘가 이제 동영상 올리기 연습이라고 올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올려진 영상은 지금 비공개 영상으로 올려졌다라는 것도 보이죠? 클릭해서 보시면 내 동영상을 눌러봤을 때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게 여기 구독 버튼이 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영상이 시작될 때서부터 끝까지 여기 구독 버튼이 뜨기 때문에 본 사람은 바로 괜찮다면 구독을 누르면 내 채널로 넘어오게 되고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할 수 있게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해시태그 2개 넣은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보란을 좀 보자면 여기에 LA 상식 블로그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네이버 주소를 적었는데 여기 딱 눌렀을 때 네이버 주소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초를 이렇게 적었잖아요. 요게 챕터라고 했죠. 딱 그 챕터로 넘어가서 10초 위치에서 보여지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동영상 한 개를 올려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여기까지 아직 진행을 하고 계신 경우이실 거라 한 번씩 올려보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혹시 아직 내가 잘 안 된다, 또 질문 뭐 어렵다라고 하면 질문 주시면 되고, 지금 혹시 다 올리신 분은 지금 12시 2분이에요. 아직 올리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 12시 5분부터 쉰다고 보고 일단 12시 15분에 이어서 뒤에 내용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검색하기 이 부분 조금 더 설계를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영상 올려보는 걸 했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아마 금방 올리실 거예요.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